안녕하세요, 할다자입니다. 행정고시 2차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행정고시 2차 시험에 대한 조언을 건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과목별로 중요한 이론이라든지 과목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2차 시험 거의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 그리고 이 특징으로부터 점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실전적인 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행정고시 2차 시험은 통상 60점대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되는데요. 아주 촘촘한 간격으로 합격 라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나 둘째 자리까지 합격선이 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평균 1점, 평균 2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합격선에서 아주 멀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초시생 때는 합격선보다 20점, 30점이 뒤처지기 때문에 평균 1점 정도 차이면 금방 따라잡을 점수겠거니 하지만 평균 1점 이내에서 몇 년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2차 시험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남은 기간 과목별 1점에서 2점을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학적인 답안을 작성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행정고시 2차 시험 과목은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정치학, 재정학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과학 학문에 해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과학이 뭘까요? 사회과학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차용해서 복잡한 사회현상 속에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예측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현상들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사회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는 게 바로 사회과학이고요. 행정고시 2차 시험 과목이 대부분 사회과학 과목으로 구성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직에 들어오게 되면 공직자로서 하게 되는 주요 역할은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인 방향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이 정책을 기획한다는 사무관 본연의 업무가 결국은 사회과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2차 시험 과목도 대부분 사회과학 과목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얘가 실무에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인재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학문의 특징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답안에 녹여내셔야 됩니다. 이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이 현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회현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접근법과 해결책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차 시험 답안지에서 가장 초입에 해주셔야 되는 건 주요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예요. 추상적인 개념과 용어를 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려줘야 이제 과학적 논의의 출발이 되는 거죠. 주요 개념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도 내리지 않고 불명확한 개념에 기대서 논리를 펼치면 내가 의미하는 개념과 독자가 인지하는 개념이 달라서 과학적 논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료제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도 내가 이야기하는 관료제란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관료제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걸 읽는 사람이 동일한 의미로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경제학이라면 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언급해야 되고 이에 더해서 명확한 상황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법은 근거가 되는 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서술을 해주셔야 되고 내 주장의 근거가 될 판례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현출을 해주셔야 돼요. 법이 사회과학이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법이야말로 사회과학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회현상을 이 법조문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약속을 정해나가는 게 법학이니까요. 행정학, 정치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학, 정치학을 재미없어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읽으면 대략 알 것 같은데 답안지에 쓰려면 멋들어지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학, 정치학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예요. 공부하면서 개념들이 쉽게 이해된다고 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지 않고 답안을 서술하더라도 상대방도 이걸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전혀 사회과학적인 글쓰기가 안 되는 거죠. 자칫하면 추상적 용어만으로
답안을 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점수는 잘 안 나오고요. 보통 이거를 답안에 대충 비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답안에 비벼서 쓰다 보면 그럴싸한 말을 하게는 되지만 과학적인 말은 하게 될 수가 없고 배점표에 담겨있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불문하고 행정고시 2차 시험을 보실 때에는 그 각 문제의 서두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담아주세요. 내가 내 개념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과학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념 정의에 대한 배점은 당연히 모든 과목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둘째로 입증된 이론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특히 경제학은 그나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이 없으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그런 실수들을 잘 하지 않으시지만, 행정법이나 아니면 행정학, 정치학에서는 이론에 근거해 논리를 펼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만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내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이 학문들을 평소에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녹아있는 학문의 내용들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기는 하죠. 그런데 설사 비슷한 논리로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어떤 학자가 주장한 A 이론에 근거하면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서술을 한 답안과 그냥 원래 사회현상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니까 내 논리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명확한 이론에 기대지 않고 내 생각들을 중심으로 풀어낸 답안에는 확연한 점수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공인된 이론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점수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보시면 보편 법칙이라는 건 관찰을 하고 가설 설정해서 실험하고 검증하는 이런 경험적 절차를 거쳐서 세워지는데요. 사회과학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에 의거한 법칙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라면 경험에 의거한 법칙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근데 경험에 의거한 법칙은 그냥 경험과는 달라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법칙화를 해놓고 이것이 공인된 이론이 되어야 비로소 나의 논리, 그리고 이 사회과학적인 논리 전개에서의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법칙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회과학에선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론이라고 순화해서 표현을 하고요.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접근법으로 논리를 펼치는 이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법칙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과학에서보다 사회과학에서 논쟁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똑같은 사회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사회과학 과목에서는 공인된 이론에 근거해서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 누가 들어도 뻔한 소리라고 해도 아무 이론에 기대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면 그건 사회과학적 글쓰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은 자아실현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먼저 충족하고자 한다 라는 얘기는 뻔하죠. 내가 당장 화장실이 급한데 자아실현을 하고자 할 욕구가 들 이유가 없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먼저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뻔한 소리라고 해도 그냥 서술하는 것과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아실현 욕구보다 생리 욕구를 먼저 충족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학설과 이론을 명확하게 외우셔야 하고요. 나아가서 학자 이름까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논문을 쓸 때 여러 다른 논문을 인용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처럼 2차 답안 역시 다른 학자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이론을 주춧돌 삼아서 나의 주장의 근거를 다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쓰는 글은 정말로 볏짚처럼 약한 글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론에 기대서 쓴 글은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튼튼한 벽돌집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인정을 받기도 쉽습니다. 당연히 점수도 더 얻을 수 있고요. 셋째로 내 논리의 반대 논리를 짚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과 다르게 사회과학은 하나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존재해요. 여러 이론이 하나의 현상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 이론이 상치된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요. 사회과학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나의 주장을 전개함을 넘어서서 반대 논리도 함께 짚어주면서 사안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잡힌 이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A 이론과 이 이론을 보충하는 B 이론이 있다면 당연히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때 더 좋고요. 설사 내가 주장할 때 쓰고자 하는 A 이론과 반대되는 이론이 있다고 해도 그 반대 이론에 대한 내 인지, 사실을 짚어주는 게 답안에서는 매우 유리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 논리뿐만 아니라 반대 논리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잡힌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그런 사회과학의 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 주장, 그리고 내 주장을
보완하는 주장들에 대한 언급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양시론이나 양비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명확하게 내 주장을 전개하시고 내 주장의 근거가 되는 A, B, C 이론을 언급해 주시되 결론 부분에서 아주 살짝 반대 이론을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ABC라는 이론의 근거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D 이론은 이걸 반대로 분석한다. 다만 D 이론에서는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옳지 않다. 혹은 설명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서 내가 언급하지 않은 그러나 이 사안과 연관된 다른 이론도 정말 한 줄이라도 언급을 해주시면 거기서 추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배점표의 숨은 1점을 더 얻어내셔야 돼요. 오늘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인된 이론의 근거에서 논리를 전개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는 내 논리의 반대 논리를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포인트만 지키셔도 소수점 차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행정고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험이 정말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난해한 것들을 보지 마시고 더욱더 기본기에 충실하시고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쟁점보다는 매년 출제되는 쟁점을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그 쟁점에서 1점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